교육업계가 공교육 진출에 이어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 서비스가 학교에 도입되는 걸 발판 삼아 해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최근 진행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을 비롯해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제시됐는데요. 행사에는 AI 교과서를 개발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 3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교육업계는 내년 AI 교과서 도입을 계기로 공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교육에서 쌓은 이력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학교에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학습 서비스의 품질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4,0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각종 표준과 인증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판로 개척, 현지화 등이 해외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K-에듀테크, 공교육에서 이룬 성과가 해외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먹거리가 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술 도입이 필수인 상황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올해 처음 개최한 AI 리더스 포럼은 주요 기업과 함께 AI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AI 모델뿐 아니라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AI를 구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만큼 정부와 대기업, 스타트업, 반도체 기업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비서가 사용자와 서비스를 이어주는 매개가 되면서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 6위로 AI 산업에 있어 영향력 있는 국가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 금융이나 보안, 법률 등 전문성 있는 분야를 시작으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일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다른 산업과도 적극 협력하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회복을 자신했던 정부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두 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현 정부 들어 2년째 대규모 세수 펑크입니다. 절반은 법인세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47조 원에 그쳐 1년 새 44.2% 급감했는데요. 기업이 적게 벌어 세금을 제대로 못 낸 건데 올해 14조 4천억 원 결손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자산시장 부진과 유류세 인하 조치 등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 선택지는 제한적인데요. 정부는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에 보내는 교부금을 조정하고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일 대책도 내놨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계 모형을 만드는 한편 법인세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나눠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정부와 기관, 기업, 학회 등이 모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략회의 산하의 기술자문위원회는 먼저 대형 고래로 알려진 1차공 시추 위치에 대해 적정하게 선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공 시추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휘둘려 향후 진행할 2차, 3차 시추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걸 경계한 건데요. 앞서 석유공사가 실시한 3번의 심해 탐사도 3년 이상의 기간을 뒀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량에 걸맞게 개발 이익에 대한 정부의 몫을 정하는 조광제도 개편안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르면 우리 영해에서 석유나 가스를 채취한 기업은 생산량에 따라 판매 금액의 3%에서 최대 12%의 조각료를 정부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나 지방세도 걷지만 그래도 국가가 챙기는 몫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각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지는데요. 정부는 생산 초기에는 낮은 조각료를 부과해 기업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 수익성에 따라 조각료를 올리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입니다.